할머니 배고프시죠? 이 도시락 좀 드셔보세요. 지하철역 구석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자신의 유일한 저녁밥을 선뜻 내민 가난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스쳐 지나가던 삭막한 퇴근길, 파랗게 언 손끝으로 하염없이 떨고 있는 할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소녀는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앉아있던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건넨 식은 도시락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뒤바꾸어 놓을지 말이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도시락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오늘 제 저녁이었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마감하면서 남은 반찬을 싸준 거였죠. 계란말이 2조각, 김치 조금, 밥 반 공기. 이게 없으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했어요. 현정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40분. 4시간을 꼬박 써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능이 한 달 앞인데 야간 자율학습은 신청도 못했습니다. 신청비 3만 원이 없었거든요. 내일 봬요. 현정이 인사하자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추운데 빨리 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현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요. 바깥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현정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현정은 교통카드를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00원. 집까지 가는데 1,300원이 필요했어요. 100원이 부족했죠. 결국 걸어가야 했습니다. 집까지 40분. 현정은 역을 나가려다 잠깐 벤치에 앉기로 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대합실 구석 벤치로 향하는데 누군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웅크리고 있었죠. 멀리서 봐도 추워 보였습니다. 그때 영무원 한 명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섰어요. 현정은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자꾸 뒤가 신경 쓰였죠. 뒤를 돌아보니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얇은 외투로 이 추위를 어떻게 버티지? 현정은 늘 그랬어요. 눈에 밟히면 끝까지 신경 쓰이는 성격.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였어요. 현정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노인이 앉은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노인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현정은 노인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맑았어요. 왜 그러니? 목소리도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말투에서 어딘가 품격 같은 게 느껴졌죠. 현정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내 저녁인데.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노인이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니? 도시락이요. 저녁 드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려나. 그때 노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노인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빠르게 씹었어요. 오래 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 현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요? 이름은 아세요? 노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외투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그러다 멈췄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 현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노인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정은 목이 막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 늦었으니까. 현정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노인이 현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현정은 역을 나와 집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자꾸 아까 장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 파란 손끝, 이름도 집도 모른다던 그 말, 그리고 외투 주머니를 더듬던 손. 그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 걸까? 내일도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지? 현정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내일 현실이 됩니다. 아침부터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교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 들렸죠. 어젯밤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피부, 파랗게 질린 손끝, 이름도 집도 모른다던 그 말. 아직 거기 있을까? 아니면 어디론가 갔을까? 구현정. 담임 선생님 목소리에 현정은 화들짝 놀랐어요. 네, 수업 시간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현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현정은 애써 교과서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노인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죠. 외투 주머니를 더듬던 그 손.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급식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서. 현정은 대충 둘러댔어요. 할머니 얘기를 꺼내봤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역에서 만난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줬는데 이름도 집도 모르는 것 같았어. 말해봤자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오후 수업도 집중이 안 됐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알바 가기 전에 역에 들러봐야겠다. 아직 있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다행인 건가? 현정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4시. 종이 울리자마자 현정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어요. 분식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알바 시작은 5시. 역에 들르면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도 발걸음은 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있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현정은 심호흡을 하고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합실 구석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있었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현정은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기 있다니.
밤새 어디도 못 간 거야. 현정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할머니의 상태가 어젯밤보다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할머니. 현정이 부르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어젯밤보다 흐릿했어요.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았죠. 아, 너구나. 할머니는 현정을 알아봤습니다. 도시락. 고마웠어. 현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밤새 여기 계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현정은 오기 전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왔어요. 코코아였죠.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니에요. 드세요. 할머니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에 현정은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 추운 밤을 어떻게 버틴 걸까? 할머니, 보호소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싫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거기는 안 돼. 현정은 당황했어요. 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 현정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 노인이 또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잘 모르겠어. 현정은 안타까웠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기억이 안 돌아온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40분. 알바에 늦겠다. 할머니, 저 지금 가봐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 현정은 일어서다가 다시 앉았어요. 저 알바 끝나고 다시 올게요. 노인이 현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또 와? 현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몰랐거든요. 그냥 못 지나쳐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요. 현정은 그렇게만 말하고 일어섰어요. 분식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간신히 5분 전에 도착했죠. 사장님이 눈을 흘겼어요. 늦을 뻔했네. 죄송해요. 현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할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코코아는 다 마셨을까? 추운데 괜찮을까? 손님이 없는 틈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야,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한참 현정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밥은 먹고 다녀?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9시 반 마감 시간이 됐어요. 사장님이 또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야. 감사합니다. 현정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역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구석 벤치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푹 꺾여 있었어요. 현정은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대답이 없었어요. 현정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어지러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머리가 빙빙. 할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정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현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봤던 영무원이 저쪽에 서 있었어요. 현정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영무원이 달려왔어요. 할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영무원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현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눈을 반쯤 떴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주머니. 현정은 귀를 기울였어요. 네. 주머니. 안에. 노인의 손이 외투 안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만지던 그 주머니였어요. 거기에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었죠. 현정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 건지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다렸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영무원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 오면 비켜줘야 해요. 네. 현정은 대답했지만 손을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구급차가 역 앞에 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무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지럼증 호소하고 의식이 흐려요. 하루 넘게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저체온이네요. 빨리 이송해야겠습니다. 할머니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현정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럼 누가 보호자예요? 현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름도 집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무원이 말했어요. 이 학생이 최초 발견자예요. 어르신 신원은 아직 모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송하고 경찰에 연락해야겠네요. 현정은 구급차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실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구급대원이 현정을 봤어요. 보호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제가 어제부터 이 할머니 챙겼어요.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구급대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세요. 현정은 구급차에 올랐어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할머니 얼굴에 씌워져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죠. 살아있다. 현정은 그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바로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정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같이 온 사람이에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환자분 신원을 모르면 접수가 어려워요. 연락할 가족이 있으세요? 저도 몰라요. 할머니가 이름도 집도 기억을 못하세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경찰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반이었어요.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현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병원에 있다고 하면 놀라실 텐데. 결국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걱정 마. 잠시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어요. 현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학생이에요? 네.
어떻게 발견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현정은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도시락을 건넨 것, 오늘 다시 갔더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경찰이 메모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신원을 전혀 모른다고요? 네. 이름도 집도 기억을 못 하세요. 혹시 소지품은요? 현정은 그때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계속 만지던 외투 주머니. 주머니요. 할머니가 자꾸 외투 안주머니를 만졌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경찰 한 명이 처치실 쪽으로 갔어요. 현정은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돌아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이거 나왔어요. 현정이 봤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명함이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귀퉁이가 달아 있었죠. 명함이네요. 경찰이 명함을 펼쳤어요.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경찰 손에 있었으니까요. 이거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찰이 명함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회해 볼게요. 그때 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경찰이 대답했어요. 보호자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체온하고 탈수가 심해요. 지금은 안정됐는데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현정은 안도했어요. 일단 위험한 건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근데 기억 상태가 좀 이상해요. 치매인지 다른 원인인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원 확인되면 가족한테 연락하죠. 현정은 처치실 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학생, 여기 이름이랑 연락처 적어줄 수 있어요? 임시보호자 기록용이에요. 현정은 망설였습니다. 임시보호자라니. 나는 그냥 지나가다 도와준 사람인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으니까요. 현정은 서류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현정은 대기실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눈 뜨면 아는 얼굴이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밤 11시가 넘었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오늘은 집에 가도 돼요. 명함 조회되면 연락할게요. 할머니는요? 입원 절차 밟을 거예요. 내일 다시 와도 돼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병원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저 안에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현정은 집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명함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이름도 집도 모르게 된 걸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현정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경찰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봤던 경찰이었어요. 현정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학생, 마침 잘 왔네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상태는 안정됐어요. 그리고 명함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현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메모를 꺼냈어요. 명함에 적힌 이름은 이도현이에요. 장학재단 이사장이더라고요. 장학재단이요? 현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랑 장학재단이 무슨 상관이지?
경찰이 설명을 이었어요. 그래서 재단 쪽에 연락했더니 이도현 이사장이 직접 온대요. 직접요? 어르신이 이도현 이사장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대요. 현정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장학재단 이사장 어머니라고요? 역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할머니가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실종 기록이랑 대조해 봤는데 3년 전에 실종 신고된 인물이랑 일치해요. 어르신 성함은 이명자 씨예요. 3년. 현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 이름도 집도 잊어버린 걸까? 기억을 못 하시는 이유는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초기 치매에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대요. 저체온, 탈수, 약 부작용 같은 거요. 현정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한 게. 잠시 후 병원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이도현 이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게 맞습니까? 네, 지금 병실에 계세요. 이도현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현정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역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 사람 어머니라니. 잠시 후 병실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울음소리였어요. 현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을 찾았던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경찰이 현정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재단 쪽에서 진술 좀 해달래요. 진술이요? 최초 발견자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정은 긴장됐습니다. 재단이라니. 뭔가 대단한 곳 같았거든요. 병실 옆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이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현정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앉아요. 현정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이 우리 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현정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알바 끝나고 귀가하다가 역에서 봤다고요. 벤치에 웅크리고 계셔서 도시락을 드렸다고요. 다음 날 다시 갔더니 상태가 안 좋아서 구급차를 불렀다고요. 이도현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시락을 줬다고요? 네. 분식집에서 받은 건데 제 저녁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더 필요해 보여서. 이도현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을 찾았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뉴스에도 냈는데 못 찾았어요. 현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저는 그냥. 현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도현이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구현정이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3이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현정 학생.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현정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은혜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지나가다 보고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현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도시락 안 줬으면
어머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현정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저 이제 가봐도 돼요? 이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락처 남겨줄 수 있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 어제 병원에 적어놨어요. 그래요? 그럼 연락할게요. 현정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슬쩍 봤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어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옆에 이도연의 동료인 듯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현정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가족이 있었구나. 찾던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괜찮겠지. 병원에 있으니까. 가족도 왔으니까. 현정은 안도했습니다.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죠. 수능 공부도 해야 하고, 알바도 가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주 뒤 현정의 학교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현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학교 가고, 오후에 알바 가고, 밤에 집에 오고. 할머니 생각은 가끔 났지만 연락이 없으니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알바를 마치고 분식집 문을 나섰어요. 사장님이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그래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사장님이 자기 볼을 가리켰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현정은 웃었어요. 네, 잘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알바 끝나면 새벽 2시까지 문제집 풀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아침엔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대충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리하지 마. 몸 버리면 소용없어. 네. 수능 끝나면 제대로 쉬어. 알았지? 네, 알겠어요. 현정은 대답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정이니? 선생님이야. 현정은 멈칫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교무실로 와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현정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내일 와서 얘기하자. 걱정할 일은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정은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시 성적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나?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교무실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현정은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선생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현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문이었어요. 맨 위에 장학재단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응. 어제 학교로 공문이 왔어. 현정은 읽어 내려갔어요. 구현정 학생을 장학재단 특별 추천 대상자로 검토 중. 현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학재단에서 너를 장학생으로 검토하고 싶대. 저요? 왜요? 김 선생이 현정을 바라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노인분 도와줬다며? 현정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 때문이구나. 그게
그냥 지나가다 도와준 건데요. 재단에서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현정은 당황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닌데요. 알아. 그래서 더 추천하고 싶은 거야. 김 선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정아, 나도 내 상황 알아.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현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야자 신청 못한 것도 알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현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줘야 하거든. 그래서 물어보려고. 추천서요? 응. 내가 괜찮다면 써줄게. 어때? 현정은 망설였습니다. 장학금이라니. 솔직히 필요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꿈도 못 꿨거든요. 엄마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고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 그냥 도시락 하나 준 건데요. 그걸로 장학금 받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김 선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지 않아. 내가 한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게 누군가한테는 큰 의미가 되는 거야. 현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정이 아니야. 김 선생이 덧붙였어요. 재단에서 내 선택을 높이 산 거야. 조건 없이 도와준 그 마음을. 현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기회는 받아들이는 거야, 현정아. 김 선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생각해보고 알려줘. 추천서 써야 하면 내가 준비할게. 현정은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학재단 추천이라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시락 하나 줬을 뿐인데.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현정은 난간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도시락 받고 고맙다고 했던 그 목소리. 떨리는 손으로 계란말이를 먹던 모습. 그땐 그냥 배고파 보여서 준 건데. 장학금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현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받아도 되는 걸까?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날 저녁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간병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었죠. 현정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장학재단을 쳤어요. 이도현 이사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장학사업, 교육지원, 복지 프로그램, 역대 장학생 명단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곳이었어요. 현정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나 같은 애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장학금 받으면 엄마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데,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알바 시간도 줄일 수 있을지 몰라. 현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추천서 써달라고. 기회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현정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곧 장학재단에서 면접 일정이 날아옵니다. 추천서를 부탁한 다음 날 현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학금 생각은 머릿속 한켠에 두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은 수능이 더 급했거든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제집을 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도 단어장을 봤죠. 알바가 끝나면 집에 와서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이 자꾸 감겼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분식집 알바는 계속했어요. 사장님이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수능 전에는 쉬어. 알바비는 나중에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정은 거절했어요. 알바를 쉬면 용돈이 없었거든요. 교통비도 밥값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도시락을 더 푸짐하게 싸줬어요. 그럼 이거라도 먹어. 굶지 말고. 감사합니다. 현정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고마웠어요. 어느 날 밤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있었습니다. 왔어? 응. 엄마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밥 먹었어? 사장님이 도시락 싸줬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랑 같이 먹자. 엄마가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엄마가 현정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해. 현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엄마도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엄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정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진짜야. 엄마가 현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간병 일 때문에 손이 많이 상해 있었죠. 수능 잘 보고 와. 엄마가 응원할게. 응. 그날 밤 현정은 오랜만에 푹 잤어요.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거든요. 드디어 수능 당일이 됐습니다. 현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이구나. 1년을 준비한 날. 아니, 3년을 준비한 날. 현정은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었어요. 가방에는 수험표와 연필, 지우개만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엄마가 나왔어요. 아침 먹고 가. 시간 없어. 이것만. 엄마가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현정은 주먹밥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엄마. 잘 보고 와. 엄마가 현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현정은 집을 나섰어요. 걸으면서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같은 학교 애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현정은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감독관이 들어왔어요. 시험지가 배부됐습니다. 현정은 연필을 꼭 쥐었어요. 시작. 그 순간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문제만 봤어요. 풀 수 있는 건 풀고 모르는 건 넘기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렸어요. 끝났다. 현정은 연필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험장을 나서자 찬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갔구나. 현정은 집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잘 본 건지 모르겠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장학금은요? 면접도 못 보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정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시험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아, 저거 틀린 것 같은데. 그것도 틀렸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끝난 건 끝난 거였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정은 알바를 다시 시작했어요. 수능 끝났으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날 저녁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구현정 학생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장학재단 담당자입니다. 현정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면접 일정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면접. 진짜 면접이 잡힌 거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현정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면접이라니. 진짜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현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면접에서 뭘 물어볼까?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현정은 집으로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도시락을 건넨 이유, 할머니를 도운 이유,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 그냥 못 지나쳐서요 라고. 그게 진짜 이유니까.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면접 당일이 밝았습니다. 현정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면접에서 뭘 물어볼까?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정은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면접이니까 깔끔하게 입어야 하는데 교복밖에 없었습니다. 사복은 다 낡았거든요. 결국 교복을 골랐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깔끔했습니다. 교복을 다리미로 눌렀어요. 주름을 펴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여전했죠. 현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있는 그대로 가는 수밖에.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불렀습니다. 어디가? 면접이요. 면접? 무슨 면접? 현정은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한테 장학금 얘기를 안 했거든요. 떨어지면 괜히 실망시킬 것 같아서. 그냥 학교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그래. 뭔데? 장학금이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금? 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면접 보고 결정되는 거라서. 엄마가 현정을 바라봤어요. 우리 현정이 대단하네. 대단하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면접까지 갔으면 잘한 거지. 엄마가 현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보고 와. 긴장하지 말고. 네. 현정은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뭘 물어볼까? 왜 할머니를 도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그냥 못 지나쳐서요. 그게 진짜 이유인데. 너무 단순한가? 뭔가 더 그럴듯한 말을 해야 하나? 현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꾸미지 말자. 솔직하게 말하자.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장학재단 면접 보러 왔는데요. 성함이요? 구현정이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3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현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긴장을 풀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구현정 학생, 들어오세요. 현정은 일어서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은 중년 남자였고 1명은 여자였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현정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게 보일까봐 꼭 쥐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현정 학생,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해요. 현정은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구현정이고요. 18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졸업 예정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분식집에서 일해요. 공부하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 면접관이 물었어요. 학교 성적은 어때요? 중상위권이에요. 최상위는 아니지만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한다고요? 네. 신청비가 없어서요. 현정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노인분을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현정은 천천히 말했어요.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역 안에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요? 추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다음 날 다시 갔더니 똑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네. 왜 도와줬냐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현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하나. 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못 지나쳐서요. 면접관들이 조용해졌어요. 현정은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단순했나? 뭔가 더 대단한 이유를 말했어야 했나? 가운데 남자가 물었어요. 못 지나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밟히면 계속 신경 쓰여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현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배고파 보여서 도시락 드린 거예요. 제 저녁이었는데 본인 저녁을 줬어요? 네. 그날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진지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자 면접관이 말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거네요. 대가요? 장학금이나 보상 같은 거요. 현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왜요? 안 도우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현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원래 그래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왜 남 걱정이냐고. 면접관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말했어요. 솔직하네요. 숨길 게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현정은 잠깐 생각했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근데 장학금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엄마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현정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한 건가? 너무 솔직했나? 뭔가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말한 건 말한 거니까.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현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현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화가 옵니다. 현정의 인생을 바꿀 전화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정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알바 중에도, 집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혹시 전화가 왔을까? 문자가 왔을까?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걸까? 면접을 망친 걸까?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이상하게 봤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떡볶이 주문, 김밥 주문, 순대 주문.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정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잠깐 전화 받아도 돼요? 응, 받아. 현정은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구현정 학생이세요? 네, 맞아요. 장학재단입니다. 면접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현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축하드려요.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현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합격이에요.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현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정 사유는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판단과 끝까지 함께한 태도입니다. 저요? 네. 면접 때 말씀하신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현정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내드릴게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등록금 전액이요? 네.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지원됩니다. 현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벽에 기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일 하셨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정은 핸드폰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됐다. 진짜 됐다. 대학 갈 수 있다. 엄마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 현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사장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 붙었어요. 뭐가? 장학금이요. 합격했어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네.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현정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일찍 들어가. 축하하는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어. 가서 엄마한테 알려. 사장님이 현정의 등을 밀었어요. 이거 가져가.
사장님이 떡볶이를 한 팩 싸줬습니다. 축하 선물이야. 현정은 떡볶이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뭘? 가봐. 현정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길인데 왠지 밝아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현정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합격했어. 뭐가? 장학금.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지원받아.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해? 잘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현정이 잘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현정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요. 전화기 너머로 안 들리게 참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간병 일 마치고 방금 온 것 같았어요. 아직 외투도 안 벗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현정을 안았어요. 꽉!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현정도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정은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안 울어.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현정을 놓아줬어요. 밥 먹었어? 아니. 사장님이 떡볶이 줬어. 그래. 같이 먹자. 엄마가 떡볶이를 그릇에 담았어요.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엄마. 응. 고마워.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그냥. 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날 밤 현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합격이라니. 등록금 전액이라니. 생활비까지. 꿈 같았어요. 현정은 그날 역에서 할머니를 만났던 걸 떠올렸습니다. 도시락을 건넸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현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라고. 현정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내일은 뭘 해야 하지? 학교에 알려야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자고 싶었어요. 행복한 기분 그대로.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푹 잤어요. 꿈도 꾸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던 밤이 지났습니다. 현정은 다시 일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으니까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도연 이사장이었어요. 구현정 학생, 시간 괜찮으면 병원에 한번 들러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학생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현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갈게요. 당장 갈게요. 현정은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할머니가 나를 찾으신다. 기억이 돌아오신 걸까? 병실 앞에 섰습니다. 특실이었어요. 현정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역에서의 차가운 공기와는 정반대였죠.
침대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현정은 멈칫했어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졌던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어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이도현 이사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현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맑은 눈빛. 그건 역에서 봤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현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현정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이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기억이 오락가락하세요. 어제 갑자기 도시락 준 학생 보고 싶다고 하셔서 불렀는데. 그렇구나. 현정은 괜찮았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음장 같았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밥.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현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란말이.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었어. 현정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은 잊었어도 그 온기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할머니가 제 저녁 드셨잖아요. 현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현정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아가. 고마워. 그 한마디가 현정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대학을 가게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분의 손이 이제 따뜻하다는 것. 그거면 됐습니다. 현정은 한참이나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실을 나설 때 이도현 이사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신 게 3년 만이에요. 현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받았는걸요. 현정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할머니는 가족품으로 돌아갔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구나. 마음속에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현정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분홍색 꽃잎이 날렸어요. 현정은 전공 서적을 펼쳤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알바에 쫓기지 않고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 꿈만 같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지원해줬어요. 매달 생활비가 입금될 때마다 현정은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엄마의 얼굴도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녁이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현정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현정은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현정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스크린도어 앞 기둥 뒤편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보고 있었죠. 한 손에는 구겨진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학생은 계속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타지 못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현정은 멈춰 섰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집중하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뒤가 신경 쓰였어요. 눈에 밟히면 끝까지 신경 쓰이는 성격. 그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정은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현정은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음료수 2캔을 뽑았어요. 그리고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학생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어요. 집에 가는 길이야? 학생이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정은 음료수 1캔을 내밀었어요. 이거 마셔.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현정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찍고 가. 나 환승 남아서 괜찮아. 학생은 멍하니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현정은 학생의 손에 음료수와 카드를 쥐어줬어요. 얼른 가, 늦겠다.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은 엉겁결에 지하철에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학생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은 손을 흔들어 줬어요.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승강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현정은 남은 음료수 캔을 땄습니다. 시원한 탄산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집까지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30분은 걸릴 거예요. 다리가 좀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정은 웃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돕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울 수 있어서 돕는 거였습니다. 그날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었어요. 현정은 역을 빠져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 하나가 현정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때로는 차갑겠지만 현정은 알았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온기는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다시 온다는 걸. 현정은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느새 봄 햇살을 닮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배고픈 순간에 자신의 도시락을 양보한 현정이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